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하고 힘드셨죠? 신림동에 처음 오면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 임박한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시기는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학생들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학원에 이제 오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는 제가 강의한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학생들 보면은 아, 여기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마음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예전에는 뭐 5년 전, 뭐 10년 전 이렇게 할 때는 머리로 얘기를 하거나 입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슴으로 얘기하려고 자꾸 마음이 들어요. 짠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된 학생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또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잘 알찬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공개 질문 시간을 가지고 설명회를 종료하고 그 다음 마치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특별 상담 형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1번이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됩니다. 고시 준비하는 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주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해도 될지, 혹시라도 개인적 타격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급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차까지 남은 4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부분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하면은 내년에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1%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1% 가능성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들이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학원에서 최연소 학생이 나왔는데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험이 됐어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뭐 7개월, 8개월 이 정도 한 겁니다. 그 다음 뭐 중간에 불처럼 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학생이 몸이 약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방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학원에는 매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오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내년 이제 3월 초 아니면 2월 말이 되겠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 다음 4번도 고민을 하시죠. 지금 고민을 같이 안고 왔을 겁니다. 인강으로 해야 되냐? 그 다음 그 실강으로 듣게 되면은 단과반으로 가야 되나 종합반으로 가야 되냐? 아마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했으면은 혼재된 정보가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건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11월에 개강하는 반이 있고 1월에 개강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두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터디 진행, 그 다음에 직렬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하죠. 뭐 재경제를 해야 될지 일반 행정을 해야 될지 뭐 교육 행정을 해야 될지 국제 통상을 해야 될지 국립외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그 신림동 생활 안내 부분입니다. 자녀분들이 대부분 떠나고 와야 될 겁니다.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집이 통째로 옮겨와야 되는데 뭐 공부장소, 원룸 문제, 식사 문제 이건 이제 부모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9번의 학부모 주의사항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공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험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안내 책자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 11번은 이제 개별 상담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시 준비 위험성은 일단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불합격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되는데 이 고시는 능력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 일부가 돼요. 일부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패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차선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경우보다 그 해학으로 치면 더 나빠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4년, 5년. 그 결과물이 세 번째예요. 이게 수험기간 대비인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단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합격을 못하면은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막아야 돼. 이거는 막아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2년을 해라 3년을 해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들어올 건데 학원에서 보면은 2년 3년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에너지를 100% 이제 가동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 고3 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공부는 고시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3 때는 뭐 4시간 자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나는 5시간을 잤다. 뭐 나는 3시간을 잤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가 차이가 질적으로 많아요. 그 뭐 저 고등학교에 봤자 그 사시선다로 이렇게 얇은 걸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예컨대 비유하자면은 1시간당 필요한 에너지가 입시를 준비하는데 100이면은 고시는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못해. 그 주변에서 뭐 3년을 했다, 5년을 해도 안 되는 친구가 있더라. 주변에 그런 애들을 많이 접하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들 경험치로 봤을 때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상은 못합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적정 기간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시작한다 하면은 내년에 1차적으로 승부를 보시고 승부는 이제 낙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년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후년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후년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후년이 그런데 이제 해서 아쉽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하는 것인데 그때는 학원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학원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학부모님하고 학생이 13명이 왔네요. 13명이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 중에 8명은 포기시켰어요. 안 됩니다. 그 격차가 크면 그만둬야 돼요. 그 격차가 크게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잡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적 능력 부족, 또 하나는 성실성 부족입니다. 이게 다 고정 요소예요, 고정 요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를 보거나 학부모들이 비슷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이게 사실은 고치기 더 힘들어요. 이게 고치기 더 힘듭니다. 근데 그걸 자꾸 희망을 가지고 본인도 희망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하면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학원에 얘기를 주시면은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중단을 시켜드립니다. 그때는 지원을 하지 마세요. 본인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합격 목표 기간은 지금으로 하면은 내년이 18년인가 19년입니다. 요때까지만 하세요. 요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때까지 하자면은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이 고시가 왜 장기화되는가 하면은 타단함의 에너지가 있어서 장기화돼요. 열심히 하면은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되든지 열심히 하면은 본인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휴학을 해야 되느냐,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닙니다. 무조건 휴학해야 돼요. 무조건 휴학해서 달려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다가 학원에 와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나쁜 영향으로 이제 기결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비전문적 정보들입니다. 뭐 선배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각양각색의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 안에는 좋은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 와서 바로 해버리세요. 아니면 학원은 지도를 받아서 학교 다니면서 하다가 학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도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지 합격은 못해요.
그 중에 뭐 전설처럼 그렇게 삭혁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십수년에 한 명씩 나오는 비율입니다. 거기에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주 운이 받쳐주거나 본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100% 이제 경제적 여건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출발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일일 최대한 공부량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승부가 나요. 그럼 일일 뭐 최대한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화 시킬 수는 없어요. 하루에 뭐 14시간에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하루에 8시간에서 붙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에 와서 시험으로 봐야 됩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나는 10시간 하니까 전체 10등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14시간 냈는데 전체에서 하위 30%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이 질 속에 있는 것이지 뭐 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경우는 제가 흥미롭게 지켜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대 학생인데 둘이 같은 과입니다. 같은 친구가 왔어요. 하나는 체력이 난 그렇게 좋은 학생 처음 봤어요. 아침에 8시 앉으면은 저녁에 6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10수년 동안 보면서 그런 학생 처음 봤어요. 그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식사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도시락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방울토마토, 뭐 호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물기 없는 것들. 그걸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꼼짝 안 하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예요, 6시. 6시에 일어나서는 1시간 식사를 하고 1시간은 쉽니다. 8시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12시간까지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취침하고 그 다음날 7시 정도 일어나서 그거는 식사하고 8시에 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있고 그 학생 친구는 정말로 체력이 나빠요. 이 학생은 하루에 14시간을 자야 됩니다. 14시간. 그 14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힘이 들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너는 14시간 자면 힘들지 않냐? 허리 안 아파? 이렇게 물으면 허리 아프대요. 그래서 한 8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30분 하고 나머지를 또 잠을 채운대. 이 학생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본시험 성적이 후자가 더 높습니다. 2등 정도 더 높아요. 2등 정도. 그래서 공부 질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양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인류화 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되 객관적 기준은 일단 학원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감소시키자면은 일단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오시면 얘기해드려요. 지금은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적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몰라요. 근데 학원에서 한 6개월, 1년 가르쳐 보면은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초등학생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얘가 뭐 장애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보이듯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인 눈이 길러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뚜렷하게 보여요. 그때 오시면은 이 부분은 막아드립니다. 이 부분은 막아드려요. 대신에 요걸 이제 달성해야 됩니다. 요걸 달성하는 게 중요해요. 뭐 시험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당한 수험 기간인데 지금 이제 주변의 조언들은 뭐 3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5년 해도 안 되는 친구도 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남학생은 군대 2년 빼고 그럼 실질적으로 한 25세가 될 겁니다. 25세가 되면은 25학생들이 요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요? 20살부터 하는 공부가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1, 2학년 있습니까?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혹시 2학년 있습니까? 2학년. 2학년은 겨울방학 때 오면 된다. 그러니까. 가끔 그 겨울방학 때 이 설명회를 하면은 입학한 학생들이 와요. 입학한 학생들이. 100%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라는 것은 또 다른 지적 영역이어서 이 두뇌 캐파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축구로 치면 이승우 아시죠?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국가대표를 안 뽑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 수준에 뛰어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학년들이 저학년들이 바라보면은 지적 공간이 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거치고 2학년 거치고 3학년 거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나이대는 한 23세 이때 실질적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다면은 25살 전에 끝내는 애들, 그 다음 이상 지나서 끝나는 애들 이렇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23세 전후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23세 전후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이
이게 길어도 2년 이상을 넘지 않는 겁니다. 평균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제도 개선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이기도 하고, 그때는 1차 붙으면은 1년 유예 기간을 줬어요. 붙은 애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 다음에는 1차 없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 하니까 학생들이 1차만 준비하는 거예요. 1차만. 그러니까 무조건 1년이에요. 무조건 1년. 그 다음 2차만 준비하고 1년. 떨어지면 4년. 한 번 또 떨어지면 6년. 이렇게 되니까 합격하는 연령이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30살에 이제 불러 들어가지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금방 30살이 40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수한 능력 있는 학생을 한꺼번에 뽑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바꿔가지고 피셋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니까 성공한 겁니다. 훨씬 더 어린 유능한 인재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 이유로 학원이 이제 목표하는 수험 기간인데 이 기간 해서 안 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행정고시는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가장 다양하게 가르쳐 본 선생님일 거예요. 저는 9급도 가르쳐 봤고 7급도 가르쳐 보고 사법시험을 한 15년 가르치고 행정고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보면은 고시 중에는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가 대표적인데 사법고시는 이거는 능력 플러스 노력입니다. 노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 학원이 이제 사법고시 점유율이 한 70%, 80% 됐었는데 수석하는 학생들도 다 봤습니다. 매년. 그 학생들도 무조건 2년입니다. 무조건 2년이 걸리는 시험인데 행정고시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고시는 작년에 최연소가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소질로 하는 겁니다. 그 소질이 부족하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노력이 많이 투여되더라도 소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은 턱이 높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능력 있는 경쟁자들이 진입을 해버립니다. 올해 대 나가고 내년에 또 금방 시작하는 학생들이 합격권에 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오래 한다고 성과가 특별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주변에 보면은 3년에서 됐다 내 선배는 5년에서 됐다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 학생들은 소질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시행착오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될 학생이 늦게 된 겁니다.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현장은 그렇게 봅니다.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과정을 잘 거치면 빨리 돼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이든 외교원이든 이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2019년 6월 말 정도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제일 나쁜 게 이겁니다. 이게 고립된 수험생활. 고립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는. 어제도 혼자 하는 유형 학생이 하나 왔는데 3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아는 학생입니다. 아는 학생이어가지고 볼 때마다 걱정이 돼서 항상 혼자입니다. 혼자 하면은 정보에 노출된다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한 부분이 생기고 그것보다는 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심리적으로 일단 우울감이 생겨요. 특히 학생들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게 되면은 공부 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분이 좋아야 뭐든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 효율성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본인은 캐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 싫어. 근데 합격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 혼자 하는 유형이 단과반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 고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혼자 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 종합반 내에서 또 고립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립을 자초하는 겁니다. 나는 스터디 싫어. 친구들 만나는 거 싫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고시반 활용하는 경우에는 선배들 있고 동문들 있으니까 고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질적으로 고립되는 겁니다. 학교 고시반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는가 하면은 장수생 선배들의 조언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장수생 선배들이. 이거는 해악은 무지무지 심합니다. 학교 선배니까 직속이니까 그 영향이 그대로 직절돼 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 같은 길로 그대로 안내를 합니다. 내가 5년 했으니까 너도 이쪽으로 와. 그건 딱 5년입니다. 5년 돼도 승부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과반으로 다니면서 신림동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들을 거예요. 스터디를 모으면은 그 안에 또 장수생이 주도를 하게 돼요. 초보끼리는 스터디를 못 하겠죠. 그럼 경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럼 장수생이 똑같이 노출됩니다. 그럼 장수생들은 에너지도 다운이 돼 있고
그 다음 장수할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거기에 노출되니까 단과반 활용한다, 학교 고시반 활용한다, 그 다음 종합반 내에서 고립된다.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장수형 방식을 답습할 위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신림동에 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능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괜찮아요. 근데 시행착오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 하는데 고시생은 시행착오 하면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걸 바꾸면 고시생이 아니죠. 본인도 깨닫지도 못해. 외부 이제 타율적 힘으로 이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미 성인들이어서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이제 본인이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고 또 외롭고 이렇게 하면은 신입생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지 간에 의도하지는 않겠죠. 의도하지는 않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본인의 결과하고 동일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립번 철저히 이 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머리를 빌려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무 의지를 빌려야 돼요. 편성해서 가면 훨씬 쉽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립되는 거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고민하시죠. 실강을 들어야 되는가, 인강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인강이 이렇게 부르죠. 수능들은 실강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현강 이렇게 부르던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강으로 달성이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이 1차는 객관식입니다. 이 피셋. 이 피셋은 요거는 객관식이니까 이건 인강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2차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글을 쓰고 평가를 받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때로는 뭐 수험기간을 예컨대 뭐 1년 이렇게 잡으면은 3분의 2는 인강을 듣고 뭐 3분의 1은 실강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동안에 쭉 실강을 통해서 공부했던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은 경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럼 2차를 인강을 들었을 때 학습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내봅니다. 학원이 그냥 몇십 년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운영하진 않아요. 데이터를 내보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인강이 우월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은 이거는 작게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만한 강의실이 저희들 5층까지가 있는데 유지 비용이 만만찮아요. 만약에 인강이 효율적인 도구라 이렇게 하면은 줄일 거예요, 제가. 스튜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학원 측면에서 유리한 겁니다. 이 이제 큰 건물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뭔가는 현실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예컨대 그 실강에서 경작을 기준으로 뭐 행정법을 기준으로 하든 24일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인강을 듣는 학생들 그 실강 24일 동안에 한 과목이 끝이 날 때 인강을 듣는 비율이 요 기간 안에 듣는 비율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4.6%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 4.6%입니다. 46%가 아닙니다.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4.6%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강은 이제 뭐 재학생도 듣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못 오니까 인강 기간을 길게 줍니다. 길게 주는데 그게 80일 정도로 줘요. 80일인데요. 80일 동안 이 강의를 다 듣는 학생들이 완강 비율이 34%예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공부를 시작했다면은 이 범주 안에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4.6 밖에 있는 학생. 그 다음 34% 밖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란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만들어지는데 80일 동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이틀도 듣고 내키면은 3일도 듣고 안 듣는 주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 연속성이 확보가 안 돼요.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의 조언이 뭐 인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이력을 잘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 조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강으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단과반으로 가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단과로 갈지 종합반으로 갈지 고민하십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강남대성으로 갈지 뭐 종로로 갈지 강남대성이 애들은 뭐 똑똑하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
나는 수학은 뭐 강남대성에서 듣고, 영어는 뭐 매가 가서 듣고, 이렇게 계획은 짜지 않죠. 왜 그렇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시행착오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일관성이 없을 거예요. 하루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시는 왜 단가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고시는 더 몰라요. 이 부모님들의 조언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면은 대학까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시에 대해서 답답하시죠? 모르시고. 그때는 저한테 넘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부 손을 잡고 신랑한테 이렇게 하죠. 이제부터는 자네가 책임지게 이렇게 하는 건데, 고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학원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단가로 맡긴다. 얘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해요, 또, 단가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들이 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지들이 22, 23, 때로는 21,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아가들입니다. 아가들인데, 나 대학교 3학년이야. 또는 내가 대학교 4학년이야. 학교 가면 왕선배야.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시행착오 기간이 무조건 2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2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잘못 왔구나. 이제부터 공부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3년, 4년입니다. 특히 이제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특징들이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 뭐 서울대학 학생들, 연고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저쪽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그 학생들이 저쪽으로 갔을 때 우리 이제 학원이 서울대학교하고 가까우니까 그 경험이 상대적으로 그 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평균적으로 3년이에요. 근데 몇몇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정도 자원을 학원에 맡기면은 우리는 몇 년 만에 합격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절반은 1년 안에 합격시킵니다. 자원이 그렇게 확보되면. 근데 본인들이 시행착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가 나중에 본인의 능력으로 시험을 늦게 합격합니다. 또는 그 학생들의 특징이 공부의 자세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적성이 아닌가 보다 해서 쉽게 또 포기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종합반으로 오세요. 이 종합반으로 오는데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종합반이 왜 좋은가, 또 왜 와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이게 성적입니다. 경제학을 1순환인데, 이게 1순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열하는 예비순환 기간이 있고, 그 다음 1순환 기간이 있는데 조금 전체를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은,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 하는데, 이때부터 하면은 너무 빠듯해요. 빠듯하니까, 원래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로 저희들 학원이 커리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3월 초에 이게 1차 시험이 있으니까, 계획을 방학하면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잡아요. 3월에 1차 시험은 대충 보고, 끝나면은 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여행 계획 잡지 마시고 1월에 와서 바로 해야 고시 공부는 한두 달이 결정적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부분이 예비순환이고 그 다음 1순환 요식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이때 본격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 다음 이때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고 이때는 일주일에 2번, 이때는 일주일에 3번. 그 다음 1차 보고 나서 이때는 일주일에 6번 매일. 이때도 일주일에 6번 매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니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그 시기의 성적이 요게 총합반이 뭐 2, 300, 단가반이 이제 비슷한 숫자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단가반이에요. 요렇게 됩니다. 같은 비율에서. 드문드문이에요. 드문드문입니다. 비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시기는 비슷하고 때로는 단가반 요 학생들 중에는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어요. 근데 종합반은 전부 다 초보들입니다. 그리고 2순환 넘어가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순환 넘어가는 부분인데, 2순환은 지금 이제 곧 시작합니다. 10월 30일부터. 그러니까 10월 30일부터 하는 이 공부는, 정말로 경험자들만 와요. 왜 그런가 하면 1차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잘 진입을 안 합니다. 요때 단가반은 전부 다
1차를 한 2번, 3번 이렇게 붙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니면 이때는 겁이 나서 2차를 못 들어요. 그 학생들하고 우리 처음 하는 학생들이 겨룬 겁니다. 단과반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조금 높아졌는데 역시 종합반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단과반은 뭔가는 지금 비효율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단과반으로 하겠다 이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오래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보낸 수험 기간만큼 실력이 안 쌓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하니까 단과반이다 종합반이다 고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원칙대로 가세요. 원칙대로. 내가 모르는데 내가 단과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진행되는 시행착오를 내가 감수하면서 목표에 접근한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대학교 입시는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3을 겪어봤으니까 뭘 봐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로 똑똑하고 똑똑이 아니라 똑하다 이렇게 혼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마저도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고시공부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적인 집단이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종합반이 이렇게 성과가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기존 학원의 종합반 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우리 이제 수험적 용어로서 3월 달에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2년 한 애들이 있으면 10회독, 3년 한 애들이 있으면 15회독 이렇게 되니까 이게 회독수 차이가 실력 차이로 이어져 버리니까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년에서 10회독 하는데 1년에 10회독 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10회독을 하면 강도를 높이면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짧은 기간에 확 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렇게 가는데 보시면은 우리 학원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요게 아까 봤던 이제 일반적인 5회독입니다. 일반적인 5회독인데 우리 학원은 훨씬 더 쉽게요. 그 행정법이 진행되는데 요게 3월에 진행됩니다. 3월에 진행되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과정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행정법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해줘요. 저도 하고 뭐 선생님들도 하고 또 합격생도 하고 뭐 이렇게 총동원합니다. 그 다음 과목이 4월에 가면 경작을 하는데 요때 요걸 또 내려서 또 반복을 시켜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요걸 내려서 반복을 시켜줘요. 요렇게 경제학을. 그 다음에 정치학 할 때, 요때는 행정학을 내려서 반복을 시키고, 선택과목 할 때는 정치학을 내려서 반복시키고, 요렇게 해서, 자, 다른 학원이 1회독 할 때는 우리는 2회독을 시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2순환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합니다. 2순환 경작이 먼저니까 행정법을 시키고, 행정법을 할 때 또 경작을 시키고, 요걸 할 때 또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 이걸 할 때 또 심화학습을 시키고, 요렇게 시킵니다. 하니까, 요렇게만 거치면은 5회독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2가 됩니다. 10회독이 돼요.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올라가는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그러면은 스터디를 통해서 과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스터디 진행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터디를 다른 학원은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면은 접수번호 1번부터 8번까지 1조 이렇게 합니다.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 9번부터 16번까지 2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성비 고려해서 다 편성합니다. 이렇게 봐서 이 학생이 결이 열이다 이렇게 하면은 드센티면은 넣지 않아요. 드센티면 넣으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좀 따뜻한 성향들이 있어요. 거기다 놓고 얘는 보통 아니다. 논쟁을 즐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불꽃 튀는 논쟁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예비순환 한번 거쳐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줘요. 그 문제가 있는 스터디 팀이 나옵니다. 봐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한 4팀은 매년 해체시키는 것 같아요. 재편성합니다. 원래 한 팀은 작년이죠, 작년. 원래는 그 팀이 특별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여자 남자 잘못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성비를 비슷하게 넣었더니만은 그 안에서 4명 중에 8명 중에 커플이 3쌍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남학생들 괄괄한 녀석들을 넣어놨더니만은
술을 좋아하는 녀석이 8명 중에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도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성적은 좋아요, 또. 그래도 그건 해체의 대상입니다.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매번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진행 기간은 개강 즉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11월 반은 11월부터, 1월 반은 1월부터, 3월 반은 3월부터 해서 2차 중심으로 내년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가오는 11월입니다. 11월 이제부터는 3월 초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진행의 수는 2차는 혼자 학습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주 3회를 진행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 1차는 매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매일 진행을 해요. 매일 진행을 하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왜 제공을 해드리는가 하면은 스터디 교재를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은 얘들이 스터디를 진행하는 애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부작용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학원에서 진도를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그냥 스터디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시험을 봐요. 토요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한 내용.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을 해요. 스터디끼리 이제 배틀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1등 하는 팀은 몇 년 그러네요. 저 강남에 있는 호텔에 가서 뷔페를 제공합니다. 1인당 한 8만 원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2등은 그 팀에 한 20만 원 지원하고 3등은 1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재미있는 경쟁이 돼요. 그래서 점검하고 그 다음 스터디 진행은 최종 합격생이 하든지 아니면 면탈난 합격생도 있습니다. 면탈난 2차까지만 합격한 학생. 이 학생이 하기도 하고 1차를 여러 번 붙은 학생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능력 있는 학생들이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 때문에 학원이 그거는 정해줍니다. 그 상태대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질적으로 발생하는 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과목이 진행될 때 이해독 효과가 나오도록 충분히 지도를 합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훨씬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남은 4개월입니다. 남은 4개월. 남은 4개월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시행착오 하는 유형이 1차만 준비합니다. 1차만 준비하는 유형이에요. 2차는 경시해버리고 아예 안 하는 거죠. 경시가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1차만 준비. 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세우고 왔을 겁니다. 내년에 1차만 붙고 그 다음 2차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1차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년 시험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은 한식에 죽느냐 그냥 청맹에 죽느냐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험이 안 되는데 이제 안 됐을 때 어떤 부분을 남기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부분을 남길 것인가. 없어지는 실력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살이 되는 실력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 2차를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응시하는 이게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1차를 탈락한 학생은 2차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1차도 없으니까 실제로 갖는 경험이 0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차는 누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적성이에요. 적성이 맞으면 점수 잘 나오고 아니면 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탈락되고 2차는 제로인 상태.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1차는 합격합니다. 1차만 했으니까. 그런데 2차 준비 소홀한 채로 2차 시험을 응시합니다. 응시하면은 여기서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해요. 여기에 장수정이 가는 또 하나 으로뜹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직 고시의 뜨거운 맛을 안 본 학생들입니다. 내가 1차 됐어. 내 안에 능력이 나도 모르는 천재성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 짧은 기간에 2차를 하려고 애를 써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른 학생들이 1년, 2년 이상 답안을 써왔는데 지가 무슨 용패는 재주가 있다고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지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안 겨뤄봤으니까. 안 되는지는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써내는데 합격선하고는 천냥지차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1차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1차가 됐으니까 발표 때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동영상 들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럼 2차가 발표가 납니다. 10월 달에. 그러면은 또 벌써 1차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가 안 된 상태에서 또 1차 또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그 2차 시험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상태로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 학생들은 능력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 숫자는 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이제 재경직 붙은 학생이 있는데 작년에 그 학생을 설득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학생이 1차를 한 준비한 기간이 3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재경직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이 이제 1차 보고 나서 그 다음 2차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다닐까 아니면 학원에 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할까 굉장히 고민해요.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자기 고집대로 학교로 갔고 그 다음 한 학생은 제가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 말 믿고 학원에 맡기시라고. 뭐 학교 한두 달 또는 한 학기 두 학기 늦어지는 거 문제 없으니까 승부를 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 학원에 남아있고 원래는 결과가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요 학생들이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 소홀한 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길을 갔던 학생은 물론 되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 될지 뭐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이 중간에 쌓아가는 기간이 없습니다. 매번 1차 보고 3순환 가고 또 1차 보고 3순환 가고 그러니까 1순환, 2순환이 다지는 기간인데 이게 생략된 상태로 계속하게 돼요. 어제 상담했던 학생도 똑같습니다. 그런 유형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1차가 합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차 준비하고 2차를 경시하고 이런 부작용은 어느 쪽이든 나옵니다. 어느 쪽이 나오니까 수험 대책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1차는 40% 정도 하세요. 2차를 60% 해야 됩니다. 2차를 60% 해야 되는데 이 60%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경제학하고 행정법입니다. 행정고시의 90%입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저 두 과목이.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표현하면 80%예요. 나머지 행정학, 정치학 이건 다 개탈입니다. 선택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네 과목이에요, 네 과목. 네 과목인데 질, 양 측면에 이 두 과목을 잡으면 거의 끝납니다. 이 두 과목을 잡으면. 이 두 과목을 11월에는 경제학 예비순환, 12월에는 행정법 예비순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과정이 끝나면 1월부터 3월 초까지 1차 볼 때까지는 1차에 100% 올인해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면은 1차 합격하면은 3순환으로 들어가세요. 3순환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학원에서 1, 2순환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허겁지겁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되면 하늘이 도는 것이고 안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1차를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예비순환 들어와야 됩니다. 예비순환 들어오되 이미 예비순환 여기서 했죠. 그렇죠? 여기서 했죠. 여기서 했으니까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조금 다르게 해야 돼 이때는. 예컨대 요때 예비순환은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고 요때 예비순환은 이미 했으니까 암기하면서 들으세요. 암기하면서 들으시고 이 과정이 하루를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4시간에 확보가 되고 오후에 4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수험생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확보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비순환 3월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은 예습해야 되고 강의 들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가 봐도 돼요. 근데 지금 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예습이 필요 없어요. 복습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강의만 들은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암기하면서 들으세요. 아, 선생님이 저 말을 하면은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암기하면서 들으면은 오전하고 저녁 시간이 온전히 비죠. 이 시간에 뭘 합니까? 이 시간에 놀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시간은 지금 황금 시간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황금 시간에. 이 시간에 황금 시간에 확보되어 있으면 예컨대 지금 3월에 행정법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법이 이미 예습, 복습이 다 필요 없는 상태이고 실강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 하면은 남는 시간을 경제학을 하면 돼요. 경제학. 아니면은 뭐 정치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정치학을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행정법을 더 파고 싶다. 이렇게 행정법을 그 다음 스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예비순환 반복학습하는 거죠. 불합격하면. 반복학습하고 1순환 선행학습을 하든지 선행학습은 동영상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법 진행할 때 1순환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 행정법이 진행될 때 경제학을 들어도 되고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 생겼을 거예요. 이 두 과목 중에. 그걸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 얼마나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잡으면 그 다음 과목이 예컨대 경제학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경제학 진행되면 도복 같이요. 필요 없고 강의 듣고 필요 없고
그럼 이 또 온전히 남는 시간을 뭘 하겠습니까? 행정법을 더 하든지, 정치학이나 행정학을 더 하든지, 훨씬 여유가 있어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시험이 돼요. 이렇게 해야 시험이 되기 위한 적정한 이제 공부 강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대부분 학생들이 3월에 와가지고 허겁지겁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들죠. 다지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학원에 합격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평균 1점, 총점 1점 이런 학생들은 수십 명이에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조금 더 2달만 더 확보했더라면 결과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가지고 다지면서 해야 돼요. 다지면서. 그 허겁지겁하면 안 됩니다. 그 가끔 학생들이 7월 달에 오기도 합니다. 7월 달에. 7월 달에 오면은 학원의 힘으로 붙이지를 못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도 7월 달에 오면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차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렇게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11월 하고 1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제학 행정법 예비선을 못했다 하면은 1월로도 미루세요. 더 밀어가지고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1차 준비에 매진해야 됩니다. 국립외교원 준비생들은 이 외국어 이런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국립외교원 준비 학생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외교원 학생들, 이 외국어 빨리 해야 되고, 국사 빨리 해야 되고, 국립외교원 학생들은 경제학을 잡아야 됩니다. 국립외교는 3과목이어서, 국립외교는 더더욱더 수험기간을 더 단축해서 해야 됩니다. 3과목밖에 안 됩니다. 3과목을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 한 3년 해야 된다. 한 과목을 1년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수험적 깊이가 한 과목을 1년 한다.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한 과목을 1년 한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국립외교는 더 빨리 거쳐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이 있으면 그냥 11월 반에 들어보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현재 재학생이다 하면은 일단은 18개월 반, 1월 1일 개강하는 반으로 그때 오세요. 그때 오시되 지금 쉬지 마시고 지금 등록하시면 학원에서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학습하고 오세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1월 6일 날 개강하는 반인데 이건 이제 휴학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재학생은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 오전에 피세 집중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후에 행정법 이렇게. 그 다음 12월 되면은 경제학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1월 되면은 1차 과목에 매진합니다. 피셋하고 헌법하고 이렇게 매진을 합니다. 그 다음 이때는 캠프에 넣습니다. 캠프에. 피셋 캠프, 헌법 캠프에 넣습니다. 이 캠프는 하루 종일 합니다. 요 위에 우리 이제 강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약간 고급화된 강의실이.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그러니까 본인 역량은 2달이면 충분히 걸려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국립외교는 경작입니다. 경작.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 스텝, 그 다음 심화 스텝. 이걸 1차전에 잡아둔다 하면은 내년은 정말 수월해져요. 제일 큰 덩어리가 경작인데 경작할 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법을 할 수도 있고 국제정책을 할 수도 있고 국제정책 하면 이미 선행학습 해놨으니까 또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전반에 한 3골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훨씬 수월해요. 그렇게 선행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 그래서 지금 강조 드리는 부분은 2차 과목으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된 상태로 1차 시험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1차 시험 되고 나서 2차 시험 갔을 때 뭔가는 가서 비벼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시험 답안 냈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 하면은 그게 가늠자가 돼요. 가늠자가. 이 정도 쓰면은 실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점수를 주는구나. 그게 1년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경험을 갖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2차 준비가 전혀 안 상태에서 1차부터 다 이렇게 하면 놀러 갑니다, 학생들이. 어떤 경험 했냐? 이렇게 하면, 옆에 엄청 잘 써요. 너는 뭐 했냐?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었어요. 이 경험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과목은 합격선 근처에 가든지, 아니면 일부 과목은 또 합격선을 넘기도 하고, 이런 과목이 부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원래도 이제 작년반을 지도해서 넣어보니까 5과목 중에 합격권을 넘는 과목이 많이 나온 학생이 3과목이 나오고, 전혀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한두 과목이 나오고, 이런 경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은 없어요. 합격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어쨌든 합격선을 넘어봤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게 11월 반이고,
이게 그 다음 1월반입니다. 1월반인데, 1월반은 어쩔 수가 없는 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1월반에는 뭐 헌법, 그 다음 2차 과목 해야 됩니다. 2차 과목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그 수밖에 없어요. 같이. 그래서 헌법도 하고, 그 다음 행정법도 하고, 그 다음 피셋 이 부분도 오전에는 1차 집중, 오후에는 2차. 이렇게 해서 버겁지만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리 지금 이제 11월, 12월 동안에 이걸 동영상으로 들어오면은 헌법하고 피셋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가 사정상 휴학을 지금 못하니까 1월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동영상을 습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그 두 개는 과목을 좀 덜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들어와가지고 학원에서 예컨대 행정법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일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경제학을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 때 일체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부분적으로 해오면은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어쨌든 빨리 한 걸음이라도 빠른 게 유리합니다. 국립외교는 똑같습니다. 외교는 경제학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하는 것보다 11월에 시작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업 일정을 볼 때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또 이제 계획이 또 이렇게 연장되기도 하고 중간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은 빨리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선택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본질적이 아니어서 나중에 좀 설명드리는데 학생들이 재경직을 할까요? 일반 행정을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죠. 재경직 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직을 왜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5급 합격 이상의 꿈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학생들이 민망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5급을 넘어선 뭔가는 포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붙으면 간지가 나니까 나는 재경직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달라요. 집단이. 준비하는 학생들은 큰 차이는 없지만 합격하는 학생들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도 작년 멤버들 보면은 재경직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이 전국에서 2등 하던데 만점에서 하나 틀리네. 8등 하던 녀석, 16등 하던 녀석 이런 녀석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재경직은 일단은 전공은 경제학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부전공으로 경제학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평범한 수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전국 단위 경쟁어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 근데 가끔 2등하고 경쟁도 했다. 이거는 조금 약해요. 압도적 1등을 했다. 전국에서 한 자리 경쟁을 해봤다. 또는 두 자리 경쟁을 해봤다. 이 정도 학생들입니다. 붙는 학생 놓고 보면 그래요. 그 다음 피세 조건입니다. 이게 2개월 미만 준비로 끝을 낼 수 있는 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얘가 아니라 이게 일반 행정보다 그 재경직이 피셋 합격선이 한 2점 정도 높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82.5 일반 행정이 재경직이 한 84.5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달라요. 학생들아 2점 정도니까 내가 과목당 하나 더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행정의 컷은 준비를 6개월 이상 한 학생들이 수다합니다. 근데 이 컷은 준비를 2개월 이상 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3주, 한 달 반, 2달. 그걸 이 컷을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드러난 현상이 이런 것이지 안의 과정을 보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다른 시험이니까 재경직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중하게 결정하되 지금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까지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해보고 내가 정말로 맞더라. 내 희망대로 맞더라 하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경직을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그냥. 일반 행정을 하겠다 이거 하면 됩니다. 하다가 주변에 하다 보면은 이건 버겁다 또는 적성에 맞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크게 민감하게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견하고 국제통상직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외국어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가기도 합니다. 오가기도 하는데 성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외교는 3과목이고 국제통상은 5과목이고 또 평균적 수험기간도 외교원이 조금 짧죠. 짧고 이 국제통상은 일단은 소수정렬이어서 부담이 돼요. 이게. 어떤 애는 12명 뽑고 어떤 애는 5명 뽑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또 학원 강의 지원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고단합니다. 고단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외교는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교는 줄기차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국제통상은 가끔 이 덕후들이 있습니다. 국제통상 쪽에. 이 덕후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뭐 정원 이상으로 지원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경쟁력으로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은 외교원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원이 되든 뭐 국제통상이 되든 뭐 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찬란해지죠. 멋진 겁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안내인데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통학 문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면. 그래서 뭐 상도동, 신림동 이런 부분은 통학 가능한데 1시간 남짓 또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지역 고민되시죠?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송파, 잠실 여기에 지역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1시간 정도 걸리시죠? 지금 오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셨을 거예요. 특히 목동에서는 거리는 멀지 않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1시간이 걸릴 겁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리면은 학생들이 계산을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뭐 차 안에서 책을 조금 보면은 시간 루스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 안에서 책을 보는 거는 불가능이고 일단 1시간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무조건 1시간입니다. 금방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치는데. 그 다음 마치고 집에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입니다. 길바닥에. 불가능해요.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강남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지역이 대부분 번잡한 지역입니다. 번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컨대 뭐 데이트하는 남녀 다 자기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고시 공부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자꾸 저하됩니다. 스님들이 왜 산속에 있겠습니까? 수련할 때. 시선 차단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고시생은 눈 떴을 때 고시생, 눈 감을 때 고시생, 둘러봐도 고시생. 이런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공간에서. 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옮기게 됩니다. 다 옮기게 돼요. 분당, 제가 지금 분당인데 여행입니다. 불가능이고. 안암, 어림도 없어요. 이거 여행입니다. 통학이 아니에요. 신촌, 저항하다가 옮깁니다. 전부 다 신림동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서 그냥 군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길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짧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건 조성. 그 다음 요렇게 이제 통학 안 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은 원룸을 구해야 됩니다. 시중 원룸이 요 정도 가격입니다. 요 정도 가격. 그런데 원룸은 얻을 때는 학원을 통해서 얻으세요. 저희들이 제휴된 부동산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혜택도 약간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감해준다든가 이런 학원이 요구하는 그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방이 나쁘다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얻게 되면은 길 건너는 얻지 마세요. 길 건너는. 저 길 건너가 구동인데 거기 얻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유흥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옆방에 조선족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균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얻어야 됩니다. 꼭 학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얻으십시오. 그 다음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이 가격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부 장소인데 공부 장소는 독서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워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터디 해야죠. 강의 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 도서관이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 무조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스터디하러 오가고 30분, 하루에 또 2시간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학원 직영 독서실로 오세요. 시중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뭐 순경 준비하는 학생, 소망 준비하는 학생,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가격도 뭐 굳이 학원 직영 독서실 오면은 7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또 다 구성원은 동질성입니다. 다 오고 가는 학생들이. 아니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니까 학습 환경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먹는 문제입니다. 신림동에 왔을 때 먹는 문제인데 고시식당이 괜찮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식하죠. 그러죠? 학교에서. 학식이 한 3배 정도 좋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먹을만 합니다. 한 끼에, 한 끼씩 먹으면 3,500원입니다. 3,500원인데 이걸 월로 이렇게 끊으면 21만 원 정도 되니까
식비 부담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또 학생들이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가지고 그 고시식당 주인들도 거기에 잘 맞춰져 있어요. 그 먹을만 합니다. 그 대부분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와서 살이 이렇게 찝니다. 그 영양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뭐 신림동은 질은 유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식사 일관성을 위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질리면 일주일 단위로 옮기는 것. 학원에서 지도하기는 그냥 정해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뭘 해야지? 오늘은 뭘 먹어야지? 이것도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고민 없이 가서 먹고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길 나서면서 수업 마치고 오늘은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냥 무감각하게 먹으려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나아요. 그 학원에 지도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식당 뭐 한 달 가라. 이렇게 가격 측면도 유리하고. 학부모 주의사항은 제가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건 뭐 이제 개별성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울타리가 있다면은 학부모님은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울타리 안으로는. 가끔 저도 우리 아들 보면은 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에 드는 자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호막만 대줘야 돼요. 보호막만.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학생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섭을 한다. 거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의 의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원장 선생님 나 집에서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뭐 집에 가면은 일요일 날은 고시생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들은. 너가 이놈아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요일 날 쉬어서 되겠냐. 근데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일요일 날 쉬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은 토요일 날 수업이 오후에 끝나면은 공부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일요일 날 한다는 학생들은 주중을 소홀히 보냈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거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나 이거 안 쉬면은 나 죽겠다. 나 살기 위해 쉬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내야 고시를 위한 적정한 그 노력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유지되면은 부모님들은 요 안에 들어오시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10개 있으면은 9개는 삼켜야 됩니다. 그 칭찬만 계속 하셔야 돼요. 칭찬 계속 하셔야 돼요.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부모님하고 학생이 많이 오세요. 같이 많이 오는데, 학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의지가 앞설 때입니다. 부모 의지로 학생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은 안 됩니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 대학은 부모님 의지로 뭐 보낼 수 있는 대학 레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시는 안 돼요, 고시는. 고시는 안 되니까 부모님은 울타리만 이렇게 대줘야 돼요. 그 안에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1학년, 이렇게 오면은, 작년에도 뭐 평균적으로 한 10명, 20명 오면은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면은, 기어코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탁을 해서 꼭 내달라 그래 남겨두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혼자 오는 학생들은 가끔 받아요, 혼자 오는 학생들은. 그건 지 의지로 오는 겁니다. 고시 공부는 자기 의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맡겨둬야 됩니다. 지 인생이니까 지가 개척하려니 이렇게 해야지. 이놈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잔소리해야지. 이걸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합격 책임반인데, 종합반입니다. 종합반인데,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현금으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학원도 망하면 안 되니까요. 약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조금 보시면은, 1차 시험 불합격할 때 환불 기준인데, 요거는 기본 강의, 그 다음 심화 강의, 마무리, 이렇게 되죠. 요때는 초기에는 출석이다, 모의고사 응시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합니다. 느슨하고, 시험 직전에는 응시 100% 해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들었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학원 합격률이 몇 프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걸로 가늠하시면 돼요. 저걸로 가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 시험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2순환입니다. 이때까지는 70% 응시. 그 다음 성적은 60%.
그 다음 3선언 들어오면 본격적입니다. 이때는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는 100명 중에 40등, 100명 중에 40등. 이렇게도 불합격한다. 이거는 학원은 책임입니다. 요 안에 드시면 돼. 지금 고시 공부를 하는데 막막하죠. 내가 얼마나 해야 합격하는지. 저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아, 제 안에 들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200명 이상이니까 1등하면 50만 원 이렇게 쭉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 30%까지 지급하는데 저거 받으면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저걸 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격려 측면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룸 생활관리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 학원이 지금 모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비교가 학원, 재수학원. 뭐 애들 8시부터 나와가지고 10시까지 무조건 잡아두고. 근데 이 고시 학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우리 학원생이 스카이 비율이 85%입니다. 자율성이 확보된 학생들. 그리고 이미 3학년, 뭐, 그 다음 4학년 이 학생들은 공부 패턴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하는 학생, 그 다음에 밤에 열심히 되는 학생. 다양하기 때문에 학원이 8시까지 나와라, 9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통제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성적으로 대신에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30%는 실명을 계속 공개를 해요. 그 시험은 거의 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순환부터 시험은 매일입니다. 매일, 1순환 또 매일. 그 시험은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비순환 때는 작은 시험을 매일. 근데 1순환 때는 큰 시험을 매일. 2순환 큰 시험을 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4순환 가면은 실전처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매일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성적을 공개하는 쪽,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컨텐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와가지고 뭐 게임을 열심히 한다, 뭐 또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이어서. 그러니까 학원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 그 학생들의 비율은 학원이 의뢰할 정도로 그런 비율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인생을 걸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입시학원들은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거라서 그렇게 관리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강료 안내인데 이렇게 1차만 1, 2차를 같이 하는 학생이 있고 2차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2차만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1, 2차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합격한 경험이 없으면 1, 2차를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고시는 1%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월로 치면. 그 입시학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종합반 끊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시 납으로 등록을 조금 서둘러 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시면은, 또는 뭐 이달 말까지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수강료를 80만 원 정도 더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지원해 드립니다. 빨리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불합격하면은 학원이 손해를 막대하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은 동영상 강의 지원하는데 이게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등록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이게 금전적 혜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공부를 하실 때는 등록하시면은 학원의 원격 지도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경작 끝나면은, 그 다음 행정법 공부할 때는 학원에 또 연락하든지, 직접 방문하든지 해가지고 또 조언을 받고, 그 다음 피셔또 조언을 받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2달 후에 학원에, 방학하자마자 그대로 바로 오세요, 바로. 뭐 1월부터 개강하니까 12월 뭐 19일 날 방학했으니까 열흘 동안은 내가 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오세요, 바로. 바로 와가지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열흘이라도 고시 공부에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더 남들보다 빠르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릴 부분을 제가 이제 거의 드렸네요. 거의 드렸습니다. 예, 다 드렸네요. 제가 드릴 부분은 다 드렸고, 앞에 제가 조금 이제 생략한 부분을 조금 볼까요? 요걸 보시면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른 학원도 비슷한데, 수강료, 종합반은 단가 대비 수강료도 많이 할인이 됩니다, 이게. 단가로 가면은 수강료도 불리하고, 이게 관리가 없어요, 관리가 없으니까 조언을 구할 때도 없고, 스스로 억제도 안 되고, 금방금방 이렇게,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원룸 뭐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들이 우리 학원만은 이제 특수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등학교 학원으로 치면 대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대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강남 대성의 관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는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실강, 인강 안 됩니다. 실강? 그럼 실강 오면 단과 종합? 종합반. 종합반 어디냐? 관리 안 되는데, 관리 되는데. 뭐 결론이 없어요. 뭐 결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원은 관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저를 비롯해 전부가 관리합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 성적표 보는 겁니다. 그 300명 학생들 성적 다 기억합니다. 매일 그것만 들여다봐. 그 성적이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녀석. 한 번 떨어지면은 관심을 그때는 발동하진 않아요. 또 떨어진다 하면 호출합니다. 뭔가는 일이 있어요. 뭔가 일이 있습니다. 뭐 남학생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뭐 이렇게 일이 있든지 하여튼 뭔가는 일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잡아주면 됩니다. 조금만 잡아. 학생들이 말랑하기 때문에 한 녀석 어떤 녀석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왔어요. 글썽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끊어왔어요. 남학생인데. 이게 뭐냐? 선생님 저 프랑스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친이 프랑스 갔는데 자기를 배신했다고.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괴로운 사정입니다. 여친이 이제 그 음악을 하는지 뭐 미술을 하는지 유학을 갔는데 거기 자기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여친 가니까 좀 잘 이렇게 힘들지 않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보호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 둘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견딜 수 없어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비행기표를 뺐었어요. 그래 계속 여기 앉아서 공부해라. 그래서 강의하면서 다른 과목 할 텐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끔 내가 울면서 앉아있대요. 울면서. 그래도 앉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험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하고 다른 학원하고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학원은 그냥 단가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민은 사실은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고시를 하겠다 하면 우리 학원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